자, 저희가 항상 이럴 때 하는 얘기가 있지만 항상 선수들은 다 온 것 같아요. 중요하신 분들. 너무 중요한 분으로 갈게요. 그 토론을 토론답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좀 정연하게 논리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박마씨 주제 해볼까요? 궁금한 거 있어요? 일단 뭐 시작합시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많죠? 오케이. 질문의 창고. 그 중에서 같이 나눌 만한 거 하나 꺼내주시죠. 동서양을 방송해서 고대 사회가 정확하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5세기 이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국시대 그 당시 기준을 잡는 이유는 뭔가 공통된 어떤 문화나 사상들이 동서양을 방문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막연한 느낌이 좀 듭니다. 막연한 증거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뭔가 있다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당시에 서양 그리스 로마로 대변이 되는 까지 있었고 동양 우리 사상을 위해서 좀 크게 해주시면 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동서양의 직접적인 어떤 문화의 교류가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식적인 세계사적으로는 지리산의 대발견 이후에 비로소 동서양의 공식적인 교류를 했다 이렇게 배워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보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많은 동서양의 교류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서양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문화나 사상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상당히 그거가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추정만 하다 끝나면 참 토론거리는 아닌데 질문이 나빠서가 아니라 5세기 무슨 정신사상가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나 요새 흔적들을 보면 중류가 된 건 뭐 거의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지리산의 개발견이라는 말부터가 사실 굉장히 웃기는데 여기 사람도 살고 있었고 또 최근에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거기 있는 족속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흔적이 동부 아메리카 저쪽에 멕시코하고 이런 쪽에 있는 약간 남쪽이니까 그쪽까지 거쳐서 불로 돌아서 예전에 붙어 있다가 내려간 족속에 거기가 멕시코가 멕시코라고 멕쪽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어학자인데 스페인어 학자인데 거기 갔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해석이 되더래요 몇 개는. 그래가지고 설명하니 거기서 깜짝깜짝 놀란대요. 구전이 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고구려 후예들이 이때 망가지면서 이쪽에 그 합류한 족속이 있고 저쪽으로 튀었는데 그때 이제 추장쯤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약간 무당급이라는 표현인데 그때 무당은 거의 다 지도자니까 그렇게 해서 동으로 갔다 쪽으로 갔다고 그 정도만 얘기 나온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동서양에 이제 피라미드 같은 거 거의 똑같지 않아요? 거의 모양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수메르족 신화 쪽에 해당하는 사람에 나오는 것들이 저쪽에 그쪽에 성자처럼 얘기해갖고 스페인한테 함락되는 무슨 종이야 그거? 인카 할 때 그 예전부터 내려오면 성인 쪽들 설명하는 설명이 너무 비슷하다.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추정하는 걸 토론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비행기와 철도와 차가 없었어도 뭐 배 같은 게 벌써 이제 8,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얘기만 해도 뭐 훨씬 더 됐고 이렇다고 그러면 이 배의 조선 기술이 어마어마하고 제가 TV로 본 거로는 그 로마 시대의 배 건축술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거 능가하기 쉽지 않다고 봤는데 설명한 거로. 그러니까 그거 무솔리니가 찾아놨다가 전쟁 때 다시 이제 망가졌는데 자기 국력을 과시하느라고 찾아서 무솔리니 때문에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엄청나더라고요. 크기도 엄청나고 기술도 엄청나고. 그래서 화려할 뿐더러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사실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집트의 건축술과 이런 걸 놓고 보면 이게 뭐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 다음에 뭐 전설처럼 얘기하는 아틀란티스 대륙이나 무구 대륙까지 얘기를 하면 그거 정말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학자가 있다고 했잖아, 그죠? 이집트 갔다 와서. 그러니까 당대 최고 학자 누구지? 그때가 플라톤이 그랬나? 토인비. 아니, 도인비는 한참 차고. 도인비는 그냥 추정이고, 자료와. 그런데 그 당시에 플라톤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아리스토텔레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억 좀 좋으시니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할게요. 근데 어떻든, 네, 아니, 그 당시에 그런 정도의 인물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대륙을 아틀란티스 대륙 같은 걸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있었고, 그때 그런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이집트 사제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지식의 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대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뭐 단군 내나 신화적인 전설 같은 거, 그 당시에는 도리어 통하거나, 근데 또 하나 이제 수련한 사람 이미지로 보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 당시에는 유체이탈 같은 것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러면 뭐 먼데 있는 거 그리고 통신하는 거 별일 아니다. 가서 서로 만나서 영웅님이 세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뭐 또 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그 문명의 상당히 많은 기술도 자기네가 발명했던 거 아니면 가서 가져왔던가. 뭐 조금 전에 말씀을 선생님 잘 하시는데 제가 이제 조금 보태면 우리가 이제 고인돌 뭐 어떤 유물적인 우리가 관념에서 보면 고인돌 쪽에 하면 이제 그 스톤헨지 쪽이나 이렇게 보면 그 습관들이나 그 이제 건축 양식이나 보는 거하고 동양적인 거하고가 결합되어 있는 게 보면 인도가 이게 같이 돼 있어요. 그 내가 좀 기억을 정확하게 내가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고인돌 가보면 이렇게. 근데 사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유럽식이나 저쪽으로는 많이 돼 있고, 그런 예를 들면 그 차이가 있듯이. 근데 그게 인도에 오면은 인도는 그 식에 다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다 양쪽 따라. 그래서 교류가 떼 있다고 보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청동기 쪽에 이제 또 하는 건 크게 남지를 않아요. 있어서 하지만 철기는 정확하게 그 철기의 역사가 저쪽 유럽 쪽에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이동되면서 철기가 문화가 옥히면서 그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육지로 본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건 시간 좀 많이 걸리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해류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교류가 많이 되어 있다는 흔적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쓴 철기 문화는 우리는 북방민족의 역사학자들이 대개다 북방에서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는 게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가야. 철기는 가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만이나 그 다음에 창원, 승강 대충이나 보면 한 2500년, 3000년 정도의 그 철기 야시단이 발견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김해하고 쪽에 많이 나와요. 오히려 북쪽에 이쪽에 철기 쪽에는 약해요. 이 몇천 년, 2,500, 3,000년 된 야실 땅은 이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금 발견됐다는 얘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러나 남쪽에는 지금 이제 김해 쪽이라든지 야실장이 지금 많이 발견돼요. 근데 그것들이 그 방식이 어디냐면 인도에 그쪽에서 왔다 하는 추정이 지금, 그건 완전한 확정이 아니고 추정이죠. 그래서 올 때 같이, 그 철기만 올 거냐? 그 사상적인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지배층이, 철기를 가진 분들이 지배층이니까 어떤 그걸, 그게 이제 뭐냐면 언어학적으로도 접근할 때 산스크리트 쪽이 이제 있는 거 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는 지금 이제 불교도 그게 이제 제가 어제도 제가 다녀왔지만은 불모산이에요. 부처 어머니 산이에요. 그럼 우리 전에 답사도 했지만 장유사도 있고, 이쪽에 넘어오면 성주사라든지 이쪽에 전부 다가 옛날 경전이 지금은 제가 보지는 않는데 한국에는 봤어요, 제가. 남해 쪽에 제가 갔을 때 자기들은 내려오면 이 반야신경이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걸 진짜 이기냐 하니까 자기들 글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돌리던데 제가 훔쳐갈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이렇게 표정이 싹 변하면서 어떤 의미로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단 산스크리트가 내려왔다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뭐냐면 이 고구려 소수민왕을 통해서 372년이죠. 그 전에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이 답사라든지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니까 적어도 300~400년 전에 이미 불교가 들어왔다는 흔적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경주 갔을 때도 우리가 신경림 간 그쪽에도 절이 우리가 생각하기 이 차동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북방불교 쪽으로 바뀌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남방이나北방으로 들어오면서 서로가 교류가 많았다고 이 깨달음이나 모든 것들이 물질을 주로 이제 정신적인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질을 통해서 같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일단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역사학자도 있고 좀 질문이 오늘 좀 좋은 질문이라고 보지만 약간 그런데 저는 방송에서 근데 그게 왜 질문거리가 됐을까요? 의도가 뭔가요? 저는 그거 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수련을 하는 때 참나에 대한 거나 예를 들어서 흔히 잘 언급하시는 소크라테스의 다이물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내면에 대한 어떤 파악이라든가 그게 동양 쪽도 거의 비슷하게 불교든지 그러니까 5세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BC 5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AD 5세기예요? 아까는 AD 5세기 같은 거예요? AD 5세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AD예요. 여기 광복이나 BC AD. 그럼 나이를 지금 제가 삼국시대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삼국시대. 그러니까 5세기가 중심으로 들렸어요. 네, 그 이전에 그런 어떤 공수형의 직접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지금 다양한 또 견해가 있으신데, 어쨌든 문화에서 찾아보면 굳이 공통된 우리가 답사에 가서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원종 이런 걸 공간에 대한 걸 에너지를 활용했던 그런 흔적들이 과연 그 당시에 정말 교류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정세에서 자연스럽게 파생이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게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게 좀 지나친 공부욕 같은 생각인데요. 그거는 내 생각에는 알아도 역사적인 의미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동서양에 걸쳐서 BC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한 4~5천년, 이집트보다는 한 4~5천년 전까지 가니까 그거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에 한 17세기 정도에 이제 인도에 있는 거를 마지막으로 그런 흔적이 사라지는데 도리어 예전에는 신성한 건축이라고 한 거에는 아주 공통적으로
그 몇천 년을 써온 걸로 봐서 이 인류 보편적인 지식이었다면 서로 간에 돌면서 또 돌아다니는 유목 문적이 됐든 아니면 하나 정주하는 문적이 됐든 그쪽에 신관 같은 경우는 그게 기본적인 교육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자연과 나의 합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라 왕에도 근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사받은 거예요. 신에게 하사받은. 그러니까 지금은 전설처럼 신에게 하사받은 거지만 그게 나에게 신인 하민인 재능을 끄집어내면 그게 근척이었다는. 그렇다고 하면 뭐 더더욱이 아주 보편적이어서 아마도 적어도 만년 전 이전에나 만약에 아틀란스 대륙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아마 만 몇천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다면 거기에서 상당히 보편적인 지혜가 아니었을까. 예를 들면 경랑이나 이런 책에도 침라고 하면서 배웠다는 건 그냥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써있는데 그것도 이미 알려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마 그 경락체계가 밝혀지려면 지금으로부터도 최소한 몇십 년 내지는 1, 2년은 지나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차트가 나올 건데 그거가 어떻게 수련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사한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련을 했는데 그걸 보고 찾은 거하고 처음부터 흘러가는 걸 해서 찾았다면 또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의학적으로 수련한 사람이 쓰려고 그 흐름을 갖다 읽어낸 수련을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이미 과학화라는 이름으로 수련 체계 말고도 이미 입증된 지식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이 파편적으로 우리한테 남은 지혜, 아주 고대의 지혜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놀랐던 게 오래될수록 좋아, 어떻게 된 게. 네?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5, 6기 같은 거는 4주로 넘어오면서 그 쓰기가 굉장히 조금 지나치게 단순한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황계내용 같은 데 보면 지금 황계내용은 다 못 쓰거든요. 아시다시피. 황계내용은 근데 그게 또 근문설이고 그 전설이 또 있단 말이지. 고문설. 그 고문설에 해당하는 게 지금에 있는 통설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목을 놓고 바라보면 물론 다행히 황계연이라는 게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또 그나마 대조가 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지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냥 뭐 적당한 추측으로는 되지 않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하나 이제 저희 공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얘기했는데 우리 같은 공부 스타일에는 그걸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나는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 이게 흘러가는 걸 읽었어도 분명 할 필요가 없거든. 또 다르게 아픈 데를 측정하고 또 다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이런 공부를 한 사람 중에 깨달았는데 누구나 쓸 수 있는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의 풍수요, 지금의 그 한의학이거든요. 격이 떨어진 거죠. 고강과 활용하니까. 그래서 그런 대목이 사주팔자 누가 만들어서 그 주역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우리 같은 수련을 하면 사실 주역도 필요 없거든요. 원류니까. 그런데 그걸 이론화시키는 사람은 우리 같이 수련해서 아는 사람이래야만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꺼져가는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 학문한 사람도 할 수 있게 만든 게 내가 볼 때 약간 겨울 떨어뜨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뭐 풍수에 관한 거 또는 뭐 사주팔자처럼 천문도 이렇게 읽어내고 하는 황도대 등 뭐 이런 것들도 천문이긴 하지만 그걸로 이제 사주팔자나 28수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이미 있었다. 이미. 그러니까 그 뒤에 별을 갖추게서 하시려고는 도대체 그 말이 안 돼. 어떻게 그걸로 황도대를 보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었던 그 과학기술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근데 그거 단정은 내가 못 지켰는 게 내가 단정업 도장을 다닐 때요. 그분이 자기는 못하는데 그분 참 솔직히 자기는 못하는데 28수가 돌아가는 게 몸에서
돌아가는 날짜를 가지고 운명의 날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련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체가 모든 걸 대변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의 리듬은 28수를 대변하는 리듬이 있고 또 그 황도대를 나눠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온 6개 해당별 흐름도 있고 제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주역의 일부를 가지고 사상체질을 의학을 책을 쓴 것처럼 그 원리 중에 일부를 뽑으면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소통이 자주 있었다라고 보는 게 도리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사람은 야만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어떤 그 인적인 어떤 그러나 물질적인 부가 충족하거나 만약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어떤 수련이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존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인류가 이제 문명 사회를 이루어오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동서양이 둘 다 비슷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찾아가는 방법으로서 내면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허용문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스카트에서 다이어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불교가 또 이렇게 안에 있는 모아놓는 알아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하나 토를 붙이고 싶은데 석가나 또는 지금 얘기한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은 기원전 0년서부터 기원전 한 5세기 무렵에 아주 성인들이 우리가 좀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수련을 정말로 깨닫긴 했는데 집대성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처음 깨닫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그 해답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아폴론 신전 같은 데 이미 있고 옴파라스라는 말 같은 거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쪽에서 독수리나를 독수리나를 여기서 만난다는 거잖아. 그 옴파라스라는 말 같은 것도 벌써 아니 그리고 모든 데가 더 확장하면 자기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말로서 아폴론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까지 다 써있고 너 자신을 알면 우주가 뭘 다 안다까지 써있는 정도면 이미 아폴론 신전은요 아시다시피 제우스 신전도 아니에요. 지혜를 상징하는 그 신전에 이미 답이 다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미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보다도 적어도 몇 천 년 전 이전에 이미 결판 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공부를 가르쳐보거나 배워볼 때 깨닫기는 쉽지 않았던 것처럼 다 써있었어도 전달이 안 된 거야. 근데 석가나 예수 때부터 이분들이 뜬 이유는 기록이 시작된 거야, 사실. 그 전에 분들은 거의 기록이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었거나 아주 그 신관이나 이런 사람들밖에 못 봤을 거예요.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뭐 물론 이제 활자가 발전한 구텐베르그니 뭐 이래가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까지 보지만 그나마 귀족들도 볼 수 있었던 거 그래야 그때쯤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정보나 자료들은 이미 다 있었다. 그리스 이전에 어떤 철학에서 정말 저희가 어떤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나와 너의 어떤 그런 경계가 없어지는 그 세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죠. 증거가 어떤 거죠? 네? 증거가. 증거는 그 이후에 이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 그 그리스에 있는 제자들 보면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나가죠. 글쎄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요. 이게 하셔야 이게 받아야 되잖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옛날에 그 기원 전에서도 이미 그 동서양의 그 교류는 사상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 뭐 상업적인 교류들도 이미 다 그 실크로드 전에 다 이미 있어요. 대항적으로 뭐 사막 넘어서 그 저쪽 인도까지 가는 거야 뭐 우습지 않겠습니까? 뭐 알렉산더도 뭐 다 그렇듯이.
그랬으면은 틀림없이 인도 쪽에 있던 어떤 그런 그 부분들, 불교뿐만이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쪽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근데 서양 철학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불교 쪽에서 받았던 어떤 그런 얘기, 이제 저 누구죠? 그 무슨 학파죠? 개처럼 사는 그 알렉산더가 뭐 그런 얘기만 디오키네스. 아, 알렉산더. 얘기해서. 기억에서. 예, 기억해냈어요. 그런 학파들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그 영향받은 거나 그런 게 없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현대에 보면은 이쪽 신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 불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신비주의라고 하고, 혹은 반대쪽에 지금 서양의 어떤 플라톤이나 그런 걸 시조로 해서 쭉 오는 그런 이성주의 철학 같은 그런 부분들이 참 자꾸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럼 그 전에 그런 아폴로 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깨달은 부분들이 동일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그 지금과 같은 어떤 분리가 됐는지, 서로 대립을 하게 됐는지. 는 이제 추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데, 증거는 있어요. 증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도암계 풍수지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풍수지는 풍수지인데, 앞에 도안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건, 신인 합일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풍수지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을 풀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세상의 지식을 외운 걸로 보면 절대로 풀 수 없는 풍수지인데, 이 풍수 땅의 이치가 놀랍게도 나와 그가 합일된 상태에서 읽어내면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이제 고감각적인 지각이라고 그러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아차림 이전의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각은 알아차림이 아닌데 알아차림이 있어. 이거를 읽어내는 연습을 하면 알아차림 이전의 알아차림을 읽어낼 수 있어. 왜냐면 원래 내 거니까. 그게 내한테 이미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신인 합일인 상태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사실은 알아차림 이전의 알아차림 또는 감각 이전의 알아차림 이런 용어를 써요. 근데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련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답사도 국내외 답사를 다니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본 흔적이, 우리나라 불승이라는 사람이나 불상을 짓거나 하는 흔적에 그런 눈으로 본 게 있느냐는 그 유적을 찾기만 하면 그렇게 수련하는 사람이 있다고 단정을 내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정을 내리는 걸로 봤는데, 우리 사실 현수군 부부하고 이집트를 갔어요. 근데 이집트를 가고 싶었던 걸 이제 진짜 작년 초에 겨울에 거기를 갔는데, 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 한 4,000년, 5,000년이 너무 많잖아요. 깜짝 놀란 게, 저희는 사실 원격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알고는 가는데, 기가 막히게 딱 그 자리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석굴암이 위치하는 그런 데, 또는 만이산 참성단이 위치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높이. 그러니까 석굴암과 만이산이 왜 그 높이에다 그걸 했느냐라는 의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그 높이에 걔네들도 만들었어요. 이미 우연히 인처럼. 그러니까 피라미드라는 것과 피라미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이가 지금 왜 그렇게 만들어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에는 그 높이에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의 모양까지 설계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7월 2일 날 이 친구가 좀 홍보하면 7월 12일 날 저희가 여기 정신왕문화 10주년으로 하는데, 이 친구가 설명을 샷을 보여주면서 얘기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거기 무슨 맹론의 거상이 등등 다른 것들이 놀랍게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정말 놀랐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마약 습들 같은 거가 이제 그 크기대로 싹 돼 있어요. 완전 좌상은 좌상대로 높이가 다 이제 맞아야 되는데, 거기 그 이집트 가보셨습니까? TV는 봤죠? 거기 보면 왜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서 있는 거 있어요. 그게 그냥 멋있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딱 내려오는 크기가 의자에서 앉아야 되는 사이즈의 폭이면 앉게 만들어야 그 사이즈에다가 사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깨달은 사람의 표상. 그리고 거기다 왕을 집어넣었어요. 이쪽 자리에는 서 있는데 서야 돼. 기가 막힌 거예요. 비례와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게 황문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1.616 때문에 이렇게 하는 황문율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연의 황문율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기운이 내려오는 곳에 적절하게 되는데 이미 그게 4천 몇백 년 전에 이미 그 증거가 넓이에 질비해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증거가 이제 방광 씨 질문에도 대답이 될 텐데 영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유적들 여러분 아시는 스톤헨지, 우주헨지 완전히 그거고요. 스톤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음향마저 그 정점에서 자기네들이 공연했을 거기가 음향마저 전체를 울리는 곳이다를 지금 발견 음향학자가 찾아냈고요.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 로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만들고 있잖아요. 공연장 어디서나 딱 그 자리에서만 하면 똑같이 울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 왜냐면 높이와 위치 항목에 그 방향을 일으키게 돼 있는 설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석굴암도 위치에 있을 때 놓으면 지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축학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 고인돌은 분명히 더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고인돌서부터 뭐 운주사에 있는 거친 탑들까지, 거기 와불까지 이런 것들서부터 저쪽에 있는 거기 보다 옆에 스코틀랜드나 무슨 섬이지? 아일랜드, 더블린 같은데 이런 수많은 유적들이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풍수지리는 해석이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도 입장에대해만 읽어낼 수 있는 곳에 위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이미 그때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저쪽 속도 이쪽까지. 그러니까 이미 4,5천 년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인돌 같은 경우는 이쪽도 뭐 거의 비슷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조로 진 것들은 흔적이 없는데 우리가 더운 지방이라 미개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에 있는 것들 거기도 널렸어요. 미얀마에 있는 그 불교 쪽 불탑 그 다음에 앙코르와트에 있는 그것들 1200년도 1300년도 이때는요 인도의 고승들이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뿌렸다고 그러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중국에 이런 것도 있고 중국에 저희가 답사를 가잖아요. 중국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국사가 이제 고려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신라 말기 이 사람이 풍수에 비전하고들 얘기를 하고 거짓말에 이미 그때서도 수천 년 전에 황룡사진이 뭘 다 그렇게 진 거예요. 도성국사 이자니까. 그러니까 자장일산이 이런 분들 당연히 다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있느냐? 수도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놀랍게 증거, 그게 아주 놀라운 증거예요. 그건 왜냐면 그 놈이 아니고서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그 건축법을 전 세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게 이제 이 친구가 건축사답게 이제 하는 일이고요. 그게 뭡니까? 지금. 도안계 건축. 도안계 건축. 도와, 신발에가 합일된 건축, 또는 도의 눈으로 보는 건축. 이런 자연과 합치된 눈으로 보는 건축.